일요일인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와 같은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우려도 나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부는 어제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인사 취지를 해야 할 우려가 있어서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낮에 발표된 이번 인사, 기습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네. 이렇게 검찰 간부 인사를 일요일 날 발표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그 대체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그 거취, 위임 여부 이런 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아마 유임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랄지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다든지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네. 사실상 영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인사에 대한 어떤 부담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박범계 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 차례는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지난 2일과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인사안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네. 추미애 라인의 중용이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 또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사실상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남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남부지검장은 이제 검찰국장으로 갔고 이렇게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런 전반적인 걸로 볼 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대검의 간부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윤 총장의 어떤 그 인사에 관련된 요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협의하는 모양새는 갖췄는데 법상에는 어쨌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돼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협의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는 상당 부분 그래도 검찰의 관리자로서의 검찰총장의 의사를 좀 어느 정도 수용해라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인사에도 지난번 추미애 전 장관 때처럼 검찰총장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싱 논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정말 들은 척만 했다. 네. 그래서 추미애 2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박범계 장관도 자신이 이제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시즌 2다, 검찰 개혁 시즌 2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언론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된 것 같고,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달라지지 네, 않겠나, 좀 뭔가 이런 달라질 기대도 거다.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만나는 모습도 보여줬고 네. 언론에 공개가 되고 사실 만나는 모습도 공개가 잘 안 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공개가 2번이나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도 검찰개혁이라는 그리고 이제 정권 핵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마 그러한 어떤 일관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단지 이번 인사에서 대전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은 유임이 됐어요. 대전지검장은 이제 월선 경제성 원전 그 조작 의혹 사건 그 부분 수사하는 쪽이고 수원지검은 이제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뭔가 좀 절충형으로 이제 박범계 장관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추미애 라인이 그대로 유임된 이제 인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보수 야권의 그 단일화 경로는 좀 일단 정리가 된 분위기예요. 국민의힘의 후보들 경선이 진행되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금태섭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가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네.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긴 쪽에서 이제 결승전을 치른 뭐 이른바 이제 토너먼트식의 경선 이제 경로인데 단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은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네. 근데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또 여전히 아직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도 이제 토론을 뭐 2번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설 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설 전에 토론회를 하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설이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뭐 그 부분도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난관들이 있고 분명한 거는 이 보수 야권의 이 경선을 지나치게 김정일 위원장이 안 대표를 뭐 너무 이렇게 자꾸 낮게 평가하려는 이런 게 너무 눈에 띄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그 사기를 위해서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을 하는 거라고 봤는데 계속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수 야권의 전반적인 단일화에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양쪽에 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무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전 보수 야권의 단일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권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봉주 네. 열린민주당의 전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요. 결국에는 우상호 의원이 뭐 친문 쪽에 지지를 더 끌어오기 위해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까지도 얘기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글쎄요. 계세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이제 보듬어야 된다 이런 네. 쪽으로 오히려 얘기를 했고 야권의 후보를 지금 말씀처럼 우상호 의원은 아무래도 당내 이제 조직표가 박영선 후보보다는 좀 이제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해요. 인지도의 측면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좀 네. 낫다라는 이제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열린민주당은 뭐 범위 여권이죠. 그리고 민주당보다 어떤 경우 더 이제 강성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정당이고 단지 이제 열린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에 정봉주 이제 전 의원이 됐건 김진애 의원이 됐건 또 표의 지지율이 있거든요. 열린민주당들 한 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정당 지지율이 아마 그런 부분도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정봉주나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가 뭐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후보들도 아마 단일화하는 것이 향후 정치적 입지라든지 정당의 입장에서 봐도 불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다시 펴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말이죠.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쟁점화 시키려 할 네. 겁니다. 보수 야권에서. 그러나 그게 선거 전반에 여러 가지 그 쟁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대단히 낮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문제 네. 아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자리 주거 문제 이런 게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성추행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긴 합니다만 그것이 보수 야권이 계속 쟁점화 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비중이 좀 낮을 것 같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